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챕터 8의 감성 분석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감성이라는 것이 뭐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긍정적인 느낌이냐, 부정적인 느낌이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센텐스나 혹은 다큐멘트가 들어왔을 때,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글이냐, 부정적인 글이냐, 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총 3편의 동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8장의 전체적인 컨텐츠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감성 분석이 무엇이냐, 자, 뭐 어떤 주제로 다루어져 있느냐를 이제 짧게 우리가 오늘 설명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휘 기반의 감성 분석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각 어휘의 감성 혹은 감정을 표현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사전, 딕셔너리 같은 거.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렉시콘이라고 부를 텐데, 렉시콘. 그러니까 이건 뭐 어휘 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휘 목록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제 긍정이냐, 뭐 부정이냐,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자들이 그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는 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문장이나 다큐멘트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기존에 뭐 이런 글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글이었다. 이 글은 부정적인 글이었다. 그래서 긍정, 부정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정도, 부정적인 정도를 수치화 시켜 놓은 콜퍼스가 이미 있을 때, 자,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일종의 문서 분류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혹은 또 리그레션의 개념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감성 사전, 렉시콘을 이용하는 어휘들의 감성을 모아놓은 어떤 사전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렉시콘. 이 렉시콘을 이용한 어떤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8.1절에 감성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 분석의 이해. 자, 먼저 감성 분석은 영어로 sentiment analysis라고 하고요. 여기 정의해 놓은 것처럼 텍스트에 나타난 의견, 평가, 태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주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태도가 뭐 또 평가가 의견이 어떠냐, 뭐 그런 것들을 어떤 판단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센티먼트, 자, 감성 혹은 뭐 감정이라도 불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감성 분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센티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긍정이냐, 좀 중립적이냐, 부정적인 글이냐,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중립은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놔두고 주로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의 정도를 어떤 수치화 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폴라리티, 자, 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극성은 한마디로 이 감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가 나오면 긍정적인 내용이고 음수가 나오면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 사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폴라리티 저기 렉시콘에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폴라리티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라리티 점수가 뭐 0.6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양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긍정이고 뭐 0.98이다. 그럼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감성 분석을 하는 방법론은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휘 기반의, 즉 다시 말하면 감성 사전을 이용하는 렉시콘 기반의 분석법이 있고요. 기계학습 방법, 문서 분류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렉시콘을 이용하는, 즉 감성 사전, 다시 말하면 어휘 기반의 감성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문장이 있다. 이게 어떤 센텐스가 있는데 그 센텐스의 감성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센텐스를 구성하고 있는 특히나 센텐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감성이 표현될 수 있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여기서 주로 감성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아니 뭐 원한다면 명사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떤 감정이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센텐스가 어떻다,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렉시콘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감성 사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이 만드는 것은 상당한 많은 데이터와 어떤 시간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외부의 감성 사전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글을 적었는데 역시 마블의 영화는 액션이 화려하다. 만약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이 감성 사전의 결과가 마블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중립적이고 영화도 중립적이고 액션도 그냥 이 단어는 중립적이고 화려하다는 긍정적인 것 같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이 센텐스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질 때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더하니까 양수구나.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 뭐 0, 1의 이슈가 아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티 같은 그런 어떤 소수점이 붙은 뭐 그런 숫자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근데 이런 방식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영상이 유려하거나 배우가 연기를 잘하거나 시나리오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긍정, 부정을 한번 따져봅시다. 영상은 좀 중립적인 것 같고요. 유려하다, 이거 좋은 것 같아. 긍정. 자, 이거 긍정.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긍정. 시나리오가 좋다. 긍정. 그러니까 긍정인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니다.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긍정, 부정의 점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하면은 좀 큰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부정적인 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뭐 단순한 합산으로 했다가는 긍정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어려운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청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킹.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밑에 그림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stealing Harvard does not care about cleverness with or any other kind of intelligent humor and 맞춤표까지. 자, 여기 이제 한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단어가 막 나오다가 제일 끝에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청킹을 아이디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명사 구, 형용사 구와 같은 구 단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묶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묶고 요 단어하고 합쳐져 가지고 또 이렇게 묶이고 요거하고 합쳐서 묶였는데 요게 또 합쳐져서 이렇게 같이 묶이고 자, 이런 식으로 줌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 단위로 긍정 부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여기 not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긍정으로 올라오다가 얘 때문에 약간 이제 빨간색 부정으로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문서하고 이 마침표하고 만날 때는 또 이게 부정적인 거, 빨간색 부정적인 것이 됐다가 앞에 뭐 중립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가 만나면서 또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장은 부정이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청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밑에 단어로부터 상위의 구로 이동하면서 단계적으로 긍정 부정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다 정도 일단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반드시 우리가 뭐 청킹을 이용한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렉시콘을 이용한 어떤 기존의 방식들이 또 훌륭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해보겠지만 파이썬에서 이런 감성사전, 렉시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감성사전을 이용해서 센텐스를 집어넣으면 즉 문장을 집어넣으면 바로 감성 점수를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 파이썬 패키지에서. 그래서 활용이 상당히 쉽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에 대한 얘기를 뭐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을 하려면 학습용으로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리뷰와 그 리뷰에 대한 자, 글과 그 리뷰에 대한 감성이 라벨로 짝지어진 어떤 뭐 예를 들어 긍정이면 뭐 1, 부정이면 마이너스 1, 뭐 중립이면 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학습 데이터셋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큐먼트 뭐 센텐스라고 해도 되고요. 뭐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해서 뭐 이런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워드 뭐 빼고 뭐 워드 방식으로 만약에 벡터라이즈를 시켰다. 그럼 워드 1, 워드 2 닷닷닷닷 워드 뭐 예를 들어서 n 개가 있는데 결국 이 센텐스가 예를 들어서 센티먼트가 센트라고 적을까요? 이게 뭐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1이다, 1이다, 점점점 1이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죠? 물론 여기에는 뭐 이게 있다, 없다, 땡땡땡땡땡 없다, 있다 있을 거고 얘는 없고 있고 막 있다가 있고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다큐먼트 뭐 X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다 없다 해서 이런 뭐 워드들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이게 뭐냐 이게 1이냐 0이냐 알아맞추겠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일단 우리가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를 했기 때문에 1, 0, 뭐 1이냐 0이냐 한번 따져봅시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렇게 한번 했다 쳐봅시다. 1은 긍정이고 0은 부정이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학습용 데이터셋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의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알아맞혀야 되니까. 그 얘기는 결국 자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한다면 결국 자 얘를 x1, x2, xn이라 부르고 얘를 y라 부르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y를 x로 나타내는 수학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확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수학식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 더하기 2x1 빼기 5x2 더하기 더하기 xn이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 x1 앞에 있는 개수 2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x1이 많이 나타나면 y 값이 긍정적이 되니까 x1은 긍정적인 어떤 단어의 역할을 했구나. 그 다음 x2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는 x2란 단어가 있으면은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영향을
이 y 값이 낮아질 거니까 아, x2는 부정적인 거구나라고 마치 감성 사전처럼 감성 사전에 있는 이것을 어떤 감성의 폴라리티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감성의 어떤 이 단어의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연구하고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어떤 수학식을 결국은 수학식이다. 수학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다큐멘트 X가 들어왔을 때 그냥 요 수학식에 집어 넣으면 Y가 이제 예측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문서 분류의 문제,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기계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한 대목,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 대상이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 뭐 딥러닝을 사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이 머신러닝 기반의 이런 감성 분석 방법은 일단 학습에 사용한 말뭉치 코퍼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연하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학식이 결정 나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감성 분석의 수학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코퍼스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육 관련, 뭐 운동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수학 모델을 가지고 경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문서에다 적용하면 어떨까요? 긍정 부정이 잘 될까요?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이터를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만들어 놓은 수학 모델을 전혀 다른 도메인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전이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Transfer Learning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텍스트의 감성 분석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스포츠를 다루는 문서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만들어 놓고 경제 기사의 감성을 분석하려고 덤비면 정확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문제를 좀 핸들하기 위해서 나중에 딥러닝 공부하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작업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딥러닝 할 때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감성 분석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즉 렉시콘, 즉 어휘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사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감성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렉시콘,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이 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